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지난 18일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기초연금 보고서가 제시되어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보건복지부 산하 2023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3월 꾸려진 위원회로서 5년마다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기초연금법 제9조에 따른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인데요. 지난 18일 정기국회에 제시된 2023 기초연금 적정성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개혁은 단기 개혁과 장기 개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 방안으로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줄이되 액수는 기초연금 4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시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오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 수급률을 정해놓고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100%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할 경우 결국 수급 대상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여기에 더해 기초연금 지급액은 40만 원으로 인상하되 차등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장기적 방안 첫 번째는 현행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자를 90에서 100% 수준으로 확대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안이고 장기적 방안 두 번째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 저연금 노인으로 축소하고 기초연금액은 인상해서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최저소득 보장연금안입니다. 하지만 장기적 방안 첫 번째인 보편적 기초연금안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단점이 크다고 짚은 것을 보면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가 사실상 선호한 장기 개편 방안은 최저소득 보장 방안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저소득 보장 방안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현행 소득 하위 70%인 목표 수급률을 폐지하고 선정 기준액을 조정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40에서 50%까지 점차적으로 줄여서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집중해서 지급하자는 것이고 기초연금액을 생계급여 1인 기준인 62만 4천 원에서 72만 8천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두고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최저소득 보장 방향으로 설정한 이번 보고서의 내용은 단기 장기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데다가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세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해 한계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개편안은 애초에 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보편적 기초연금 강화를 주장하는 연금 전문가들이 배제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개편안의 공개로 인해 차등 지급과 대상자 축소 등을 둘러싼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기구가 제시한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중 하나라며 정부는 현재 기초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번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나타난 것처럼 기초연금 대상자는 줄이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개혁 방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은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가난한 노인, 역행하는 기초연금 축소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에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가 마련한 장기 개편안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 저연금 노인으로 축소하고 기초연금 지급액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경우 전체 노인의 40에서 50%만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기초연금을 축소하려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률은 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도 63만 원으로 국민 용돈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최빈곤층인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받은 만큼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현재의 줬다 뺏는 연금 구조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축소하면 상당수의 노인들이 받은 기초연금만큼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실제 기초연금 대상자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소위 약자복지는 최약자를 선별해서 우대하겠다는 것이지만 결국은 전체복지 축소 정책이라는 것이고 결국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는 극빈자의 최소 생존 수준만 생각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더 확대하고 수급액을 늘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무책임하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축소시키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대선 공약을 다시 들여다보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동안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며 어려운 분들께 더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 즉 선택적 복지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은 약자복지도 선택적 복지도 아닌 또 다른 기초연금 갈라치기의 시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고 이마저도 차등 지급한다면 더 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연금 전문가들은 정말로 몰라서 이런 보고서를 국회에 최종 제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몰라도 문제고 알면서도 이런 기초연금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라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영연금의 부족분에는 연간 10조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예산은 왜 그렇게 박하게 책정하는 걸까요? 정말로 복지 예산은 부족한데 어려운 분들께 선택적으로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100% 감액하는 독소조항이나 어르신들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등의 악법부터 먼저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원하신다면 정책이 논의되는 과정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보고서를 국회에 최종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